요즘도 캔 음료 많이 드시나요? 지금처럼 카페가 많이 없을 때는 자판기에서 캔 음료 많이 뽑아 먹었거든요. 그보다 더 이전엔 사실 음료라고 할 만한 건 콜라나 사이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라는 우리나라 기술로 향과 맛을 내는 게 불가능했고 사이다는 그나마 만들기 쉬워서 많이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0년대는 사이다 종류만 100개 가까이 된다는 기록도 있었죠. 그 이후 등장한 건 이런 알맹이가 있는 음료들입니다. 봉봉, 코코팜, 쌕쌕, 비락식혜 뭐 이런 것들 다 마지막 알갱이까지 먹겠다고 집착했던 기억 많이 나는데요. 최근엔 봉봉이랑 비락식혜도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이 비락식혜는 밥알이는데 어떻게 제로일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별도 공정을 통해 밥알에서 당분과 탄수화물을 제거하고 섬유질만 남겨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은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콜라와 사이다 두 가지로 양분된 음료수 시장이 이렇게 화려해지기 시작한 게 70년대쯤부터입니다. 오늘은 그냥 음료수가 아닌 한국의 음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개발자들 창의력에 새삼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 음료 시장의 특이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71년에 출시된 동아제약의 오란시부터 시작됩니다. 과일맛 탄산음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등장하면서 음료들이 다변화됐거든요. 68년에 출시된 오렌지맛 환타에서도 아마 영향을 받았겠죠. 오란시는 환타와 비슷하긴 하지만 컨셉은 다릅니다. 비타민C를 넣은 탄산음료라는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혜태에선 써니텐을, 롯데에선 탐스를 출시하면서 과일맛 탄산음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졌죠. 70년대엔 콜라보다도 더 큰 규모였고요. 많은 과일맛 탄산음료가 나왔지만 재밌었던 건 혜태의 써니텐입니다. 당시 써니텐 광고들을 보면 이런 말이 항상 나오죠. 혜태 써니텐. 천연과즙 때문에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흔들어 마시란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별게 아니지만 당시엔 이 말이 소비 욕구를 은근히 자극했습니다. 진짜 원물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이렇게 과일 음료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아예 과일의 구성물들을 넣은 음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980년 롯데에서 쌕쌕이라는 음료를 출시합니다. 오렌지와 감귤의 알갱이를 넣은 음료인데요. 이게 과립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생산 초기에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불순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자동 분리 장치는 출시 4년 뒤에 나왔고요. 아무튼 이게 그냥 좀 잘 나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팔립니다. 출시 초창기부터 중동과 동남아로 수출됐고 87년엔 음료업계 최초로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거든요. 80년에 혜태가 이걸 보고 비슷한 느낌의 음료인 봉봉 오렌지를 출시하는데요. 도저히 롯데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2년에 봉봉 포도를 출시하면서 초대박을 쳐버리죠. 오렌지 알갱이 씹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쫀쫀한 포도 알갱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시엔 봉봉을 음료 마시려고 사는 게 아니라 포도 알갱이 먹으려고 사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오렌지 맛의 롯데 쌕쌕, 포도 맛의 혜태 봉봉이 각각 터지면서 두 음료가 같은 상품 다른 맛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후에도 코코팜 같은 알갱이 음료들이 꾸준히 등장했는데요. 90년대엔 너무나 한국적인 알갱이 음료가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93년에 출시된 비락식혜입니다. 비락은 부산 지역에서 유제품을 만들던 기업이었는데요. 갑자기 비락식혜를 출시하면서 음료 시장에 뛰어들었죠. 이것도 출시 시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93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 수입 시장이 개방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우리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또 콜라나 사이다보다는 밥알이든 식혜가 더 몸에 좋을 거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이 비락식혜는 현대화된 전통 음료라는 명목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게 됩니다. 93년까지 식혜 시장은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비락식혜 등장 이후인 94년엔 무려 2천억 원대를 기록합니다. 이후 많은 기업이 식혜를 만들어 팔았는데 아무도 이 비락식혜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캔 식혜를 만들어서 시장을 개척했다 보니까 비락식혜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됐죠. 97년에 팔도가 비락의 음료 부분을 인수하는데요. 인수된 이후에도 팔도 식혜가 아닌 비락식혜로 파는 걸 보면 당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혜를 건강음료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실 당시엔 탄산음료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건강음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90년대에는 녹즙을 마시거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직접 짜 마시는 유행이 있었는데요. 이 트렌드를 읽은 혜태가 갈아 만든 홍사과를 출시합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음료는 아니었고 사과 과육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꽤 잘 팔렸죠. 이후 혜태는 이것저것 갈아보기 시작합니다. 복숭아, 토마토, 당근도 출시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과일 하나가 초대박을 칩니다. 배알갱이가 씹히는 갈아 만든 배. 96년 출시
출시 첫 해 무려 330억 원치가 팔리는데요. 이것도 많이 판 거긴 하지만은 혜태는 좀 억울했을 겁니다. 사실 더 많이 팔 수가 있었는데 국산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 판 거였거든요.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갈아 먹는 배, 갈아 넣은 배, 골라서 갈은 배, 갈아 부순 배까지 등장하면서 모방 상품만 20종이 나올 정도였죠. 근데 혜태가 이때 지명 광고로 왕좌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모방 환영이라는 글씨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음료가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모방 불가라는 말을 또 같이 걸어둡니다. 아무리 카피를 해도 우리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경쟁사들이 모방을 한 건 맞지만 이 문구는 좀 긁혔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갈아 만든 배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는 배가 꽤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달고 마시는 배는 너무 비싸서 작정하고 사지 않는 이상해야 명절에나 맛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갱이까지 살려서 달달한 음료수로 내놨으니 성공할 만도 했죠. 왜 지금도 요리에 배즙이 필요하면 갈아 만든 배를 대신 넣기도 하잖아요. 배 퓨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캔 음료 치고는 맛도 꽤 풍부하죠. 하지만 갈아 만든 배도 시간이 흐른 뒤엔 유행이 지난 올드한 제품이 됐고 매출은 점점 떨어졌는데요. 2015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호주 GQ가 한국의 갈아 만든 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 해소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냈거든요. 실제로 호주 연방과학연구기구에 음료 연구를 맡겨버렸고 연구진의 결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하면서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 역바이럴이 된 거죠. 이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LDH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잠깐 반짝한 게 아닌 게 지금도 매출액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219억, 21년은 269억, 22년엔 333억 원쯤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국식 음료수가 먹힌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음료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때 두각을 드러냈던 기업이 웅진식품이죠. 1999년 1월 웅진식품이 아침 햇살이라는 쌀 음료를 출시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우유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마시는 라이스 밀크란 걸 파는데요. 이 라이스 밀크의 한국 버전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우유 대용으로 마신 게 아니라 밥 대신 마셨죠. 웅진식품은 아침 햇살을 바쁠 때 밥 대신 마시는 든든한 음료로 포지셔닝했거든요. 이 포인트가 진짜로 먹혔고 출시 9개월 만에 1억 병을 팔면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웅진식품이 여기서 탄력을 받아 출시했던 게 바로 초록매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매실을 담가 먹는 집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음료였죠. 사실 초기엔 그렇게까지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드라마 때문에 대박이 났거든요. 당시 역대 최고 시청률을 올리던 드라마 허준에서 돌림병을 낫게 하는데 매실즙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편이 방영되고 나서 초록매실의 인기가 확 치솟은 거죠. 여기다 가수 조성모 씨가 광고에 등장하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게임으로 주고 싶어. 좀 나중의 일이지만은 이 초록매실과 비슷한 느낌의 음료가 롯데 칠성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입니다. 이거 정말 잘 나갔죠? 이건 성공 요인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석류를 유행처럼 찾아 먹었고 영화 왕의 남자로 단박에 스타가 된 이준기 씨가 광고를 찍은 데다가 이 중독성 있는 CM은 거의 전 국민 유행가였거든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단 35일 만에 매출 100억을 올리면서 음료 시장 최단기간 매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실 한국식 음료 하면 이 음료도 한국 음료 시장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에선 이 음료를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콜라라고 소개하더라고요. 84년 1호에서 출시한 보리맛 탄산음료 맥콜입니다. 지금은 옛날 같진 않지만 한때는 맥콜이 시장 점유율 15.7%를 찍던 적도 있었죠. 마케팅을 엄청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출시 당시 광고 카피는 고향의 맛이었는데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납품하면서 10대가 아닌 40대를 위한 건강 탄산음료로 포지셔닝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먹힙니다. 뭔가 구수하고 청량한 묘한 맛이 개운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반응이 오니까 본격적으로 광고를 냈는데 무려 도용필 씨를 기용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었죠. 맥콜 이후로 보리 탄산음료들이 몇 개 더 나오긴 했습니다. 혜태의 보리텐, 롯데의 비비콜, 코카콜라도 보리보리라는 음료를 출시했거든요. 하지만 이 보리맛 탄산음료 시장은 88년을 마지막으로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요. 8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맥주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맛은 다르지만은 사실 보리맛 탄산음료라는 맥주가 근본이니까요. 보리맛 탄산음료 시장이 흔들리자 롯데와 혜태는 빠르게 발을 빼버렸는데요. 맥콜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중입니다.
보리 탄산음료라는 시장은 흐지부지 됐지만은 이게 의외로 기업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보리 탄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우유 탄산음료 시장이거든요. 이 분야의 원조라고 하면은 밀키스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암바사가 밀키스보다 5년이나 더 먼저 나왔습니다. 70년대 일본에선 칼피스라는 유산균 음료가 트렌드였는데요. 이걸 본 일본 코카콜라가 82년에 암바사를 만들어 출시하거든요. 이게 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근데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카콜라에서도 처음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맥콜 같은 매니아틱한 음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죠. 광고도 많이 만들었고요. 이때부터 매출도 전년 대비 2배나 늘면서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89년에 롯데에서 밀키스를 출시하기 전까진 말이죠. 당시 TV를 보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영웅본색 시리즈로 엄청난 주가를 달리던 홍콩 배우 주윤발이 광고에 등장하거든요. 그 시절 국내에서 주윤발의 인기는 헐리우드 배우 그 이상이었죠. 사실 이걸로 암바사와의 경쟁은 끝나버렸습니다. 헬리콥터에 쫓기던 주윤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밀키스 컨테이너 트럭으로 들어가서 캔에다 입을 쫙 맞추는,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의 광고지만은 주윤발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슈였죠. 여성 팬들도 많았지만은 이땐 모든 남자들이 주윤발을 따라하던 때였거든요. 이때 주윤발에게 간 광고료가 1년에 9천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업계 최고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롯데의 역대급 배팅이었고 예상대로 잭팟이 제대로 터졌죠. 시판 첫 해에 기대치 매출의 4배를 기록하면서 암바사를 단숨에 앞지르거든요. 대만과 중국에 수출까지 하면서 자리를 완전히 잡는데요. 지금은 사실 한국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에 몇몇 경쟁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긴 했는데요. 밀키스의 격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옛날엔 이런 달달한 음료들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신제품도 자주 나왔고 볼 땐 이만한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좋아했던 이런 음료들, 마실 때는 잘 몰랐지만 모두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상품들입니다. 골목골목 카페가 등장하고 액상당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지면서 음료수의 인기도 완전히 꺾이나 했는데요. 대체당이 등장하면서 현재 새롭게 재탄생 중입니다. 요즘은 제로로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음료 시장도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 쫓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